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김두호 전문가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전문가님, 어제 우리 시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. 코스피 2% 넘게, 코스닥은 무려 4% 넘는 폭락이 있었습니다만 뉴욕 시장은 그래도 버텨줬죠.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요. 어떻게 글로벌 시황을 보셨는지 궁금한데 전해주십시오. 네, 일단은 네. 말로써 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. 미국에 나오는 조금 유명한 사람이 얘기만 하면은 시장이 출렁이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시장이 약간 그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포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시장은 고점에 대한 의식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시장 끌어올렸던 게 말 그대로 유동성이다라는 얘기가 많고, 거품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동성은 말 그대로 심리적인 요인, 공포에 조금 크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최근에 조금 낙폭을 키웠던 이유가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, 네,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미국 쪽의 얘기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의 지금 확산세, 영국하고 프랑스의 확산세로 인한 그런 영향들이 좀 시장에 추가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, 그대로 지금 상승 요인이 딱히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함정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결국은 지금 이 조정폭이 어디까지 내려오고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이 상황이 박스권에 조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전에 있던 이 자리대가 역시 박스권에 있다가 돌파가 나왔던 자리입니다. 그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는 일부 지지력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되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일단 좀 지지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파월 의장이라든지 문우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미 하원 쪽하고의 얘기를 소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 지금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미국 시선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이 아마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추석 때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 미국 시장도 관망세에 있고 국내 시장도 관망세로 가는데 저는 나스닥의 예상치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우리 추석 때 있을 때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판단했을 때 거품이다라기보다도 조금 유동성이 과했고 말 그대로 실장의 시장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때 회복기의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.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기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선행 지표인 주가, 지수가 이미 그 선행 지수로 회복기를 보여줬었는데 그 회복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실물, 말 그대로 경기는 회복되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경기와의 괴리율 자체, 맞아요.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건 역시 코로나가 영향이고요. 그래서 이 지수가 기대적인 부분들이 컸던 지수 상승이 그 기대치를 조금 반납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나스닥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그 키 맞추기의 적정 자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1,500포인트와 9,900포인트 사이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위로 올라갔던 7월 달 이후에 올라갔던 이 자리대는 조금 지금 실물 경기가 좀 맞지 않게 상승했던 이때 이유가 바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개별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그 개별 기업들이 상승폭이 컸던 그 시기였습니다. 그 시기가 맞물리는 시기였고요.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하락이라기보다는 과했던 과매수 영역을 일부 되돌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이 밑으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은 버블 장세다, 거품 장세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거품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는 이익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상상만으로 가는 기대감이죠. 바이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투자를 하고 난데 그 투자에 대한 성과를 기다리고 가능성을 보고 가는 그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을 때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처지고 있고요.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경기를 회복하고 있고 오히려 실적이 긍정적으로 더 좋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더 반도체 쪽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미국 시장도 저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쪽에 저점 매수를 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미국 쪽에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조정폭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마이크론 쪽, 인텔,
그 인텔 쪽보다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세 군데 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향후 모멘텀은 반도체 쪽, 제조업, 4차 산업에 맞춰져 있을 때 반도체 쪽에 하반기 이후 내년에 큰 시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. 미국 시장도 역시 반도체 위주로 흐름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.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글로벌 확산세에 있는 그 느낌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거품을 얘기 드렸었는데 그 바이오의 거품에는 이익 구조가라는 게 있습니다. 지금 말 그대로 좀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과하게 올라갔다. 국내 시장 역시 똑같습니다. 7월 달 이후에 올라갔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역시 미국장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좀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. 기대감은 좋았고요.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었던 종목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BBIG죠. BBIG 같은 경우는 그 영역에서 실질적인 말 그대로 실물 경제가 조금 다시 올라오길 기다려야 되고요. 조금 최근에 하락폭이 있었던데 부분에 조금 영향을 주는 거는 경제 회복이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명목금리는 제자리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금리에 조금 변동성이 있으면서 달러 강세를 일부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압박감이 들어왔다.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선물 시장을 위주로 해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하고요. 선물 쪽에서는 당연히 선물, 미래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2200포인트 선 그리고 2140포인트 선입니다. 이 선 안에서는 1차적인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. 하지만 역시 반도체 쪽에 강한 지수 지탱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히려 저가 매수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가격 자체도 조금 아래쪽으로 소폭 하락하는 영향이 조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관망이고요. 제가 앞서도 과거에 얘기 드렸던 대로 9월 4일과 9월 15일 날 변곡을 얘기 드렸었는데 기간적으로 변곡을 봤었을 때 추석이 아니라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석 다음 날 하루 이틀 정도가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변곡 구간이니까요. 추석 전, 이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굳이 이 자리에서 보기보다 좋은 반도체, 제조업 쪽 위주의 기업들을 아래쪽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좀 체크해놓고 기다리고 관망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지금은 서비스 업종보다 향후 하반기와 내년을 봤었을 때는 제조업 쪽, 말 그대로 이익이 뚜렷하게 보이는 기업, 가치를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제조업, 우리가 4차 산업을 보는데 플랫폼, 인터넷 이런 쪽이 아닙니다. 4차 산업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틀의 시작을 알리는 거는 자동차와 반도체다.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먼저 존재를 해야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. 그 시작을 알리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되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고요. 기존에 들고 있었던 종목들이나 비중들에 대한 부분들 고민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재상승할 수 있는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말 그대로 거품이 끼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익 구조가 없는데 이 시장에 올라갔던 진단키트 관련주에도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. 실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세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세를 크게 한번 주고 난 뒤에 거기가 고점이 될 수 있는 마지막 파동을 주는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 올라가는 말에 시장에 지금 올라가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달려들어서 고점에 물리는 그런 상황, 그 고점에 물리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며칠 안 되는 차이에서 왜 급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야 될까?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. 한 며칠, 추석 이후 때까지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기다렸다가 며칠 이후에 좀 더 효율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현재는 현금을 100% 보유하자는 것도 아닙니다. 일부 좀 보유하고 있다가 아래 내려왔을 때 제가 얘기했던 지수 때와 삼성전자도 가격을 저번에 어제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가격대를 두 번 얘기 드렸습니다. 위쪽에 있는 56,400원. 삼성전자의 변곡이 말 그대로 추석 다음 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 56,400원짜리와 만약에 시장에 글로벌 전체적인 추석 때 하방 압력이 커진다.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.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리고 내려왔을 때 52,000원 아래쪽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면은 저는 이익 구조가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내려올 때 가격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의 방향성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. 추석 이후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기적인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요. 여전히 반도체 영역은 긍정적으로 저점 매수의 기회 한번 누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